피부에 직접 주사할 때는 콜라겐 재생이라던가 색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좀 저하시키는 거라던가 피부 장벽을 강화한다던가 해서 기본적인 안티에이징부터 잔주름, 미백, 모공 여러 가지 모두에 굉장히 효과가 탁월하고 사실 탈모 치료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청담 리트 의원 김재림 원장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많이 유명해지면서 다소 헷갈려 하시거나 궁금해 하시는 혈액줄기세포, 엑소좀, PRP, PPP, 그리고 자가 엑소좀 이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용도로 만든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줄기세포에 관심을 가지는 일반 분들뿐만 아니라 아마 의사 선생님들 중에도 좀 초보인 분들은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킴 카다시안 굉장히 유명한 분이 국내에 왔다가 줄기세포 시술을 하고 그거를 이제 SNS에 올려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이 줄기세포에 관해서 일반 분들도 많이들 친숙해져 가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예전에는 뭐 엑소좀이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다양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피부 미용 시장에서 가장 역사가 긴 거는 PRP라는 물질이기는 해요. 이 모두 다 어느 정도는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PRP, PPP 얘네들이 다 뭐냐? 기본적으로 혈액에서 줄기세포를 추출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피를 원심분리라고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이렇게 돌려요. 아마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약간 이공계 계열에 속하신 분들은 실험실에서 이런 거 돌리는 걸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용액을 정말 고속으로 막 돌리게 되면 무거운 거는 가라앉고 중간에 또 층이 생기고 가벼운 건 위로 뜨는 층층이 분리가 되는데, 혈액을 막 분리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들어보았겠지만 뭐 적혈구도 있고 백혈구도 있고 물 성분에 해당하는 혈장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막 돌리면 아래에 적혈구, 빨간 피로 보이는 빨간색이 깔리고 중간에 혈소판이랑 약간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렇게 중간에 혈구, 중간 무게들이 깔리게 되고 그 위에 물이 남게 돼요. 근데 이 중간층을 우리가 PRP라고 해서 플레이틀렛 리치 플라즈마, 그래서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 말 그대로 피를 돌렸는데 혈소판이 풍부한 층을 PRP라고 해서 옛날부터 많이 썼어요. 그리고 요거 위에 물처럼 있는 게 PPP, 플레이틀렛 포어 플라즈마라고 해서 이제 혈소판이 별로 없는 혈장이 됩니다. 가장 역사가 처음부터 시작됐던 거는 이 피를 돌려서 중간에 있는 이 PRP라는 층이 이 층에 여러 가지 성장인자와 좋은 물질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얘를 다시 피부에 주사해 주거나 정형외과적으로 연골이나 뭐 인대가 다쳤을 때 주사를 해주면 재생이 도와져서 탈모든 피부 좋아짐이든 정형외과적 재생이든 여러 가지 좋다 해서 오랜 시간을 써온 게 이 PRP라는 물질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았던 부분들이 혈액줄기세포라고 해서 단순히 이 혈액을 돌려서 중간에 PRP만 추출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기교를 부려서 잘 추출을 하면 정말 줄기세포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추출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각광받고 많이 시술하고 있는 것이 혈액줄기세포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PRP, PPP, 혈액줄기세포에 대해서는 대충 이제 이해를 하셨고, 혈액줄기세포는 이 PRP보다는 그래서 더 진화된 방식에 지금까지는 쉽사리 하지 못했던 걸 최근에 과학기술들로 해서 혈액 안에 소수이지만 줄기세포를 좀 뽑아서 전신을 통해서 몸 재생을 하거나 피부에 놔주거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시술이고요. 요게 이제 인기를 끌면서 엑소좀이라는 게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엑소좀은 피부 미용 시술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아마 오래전부터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엑소좀 시술하면 여드름도 준다, 엑소좀 시술을 했더니 피부가 많이 반짝반짝이고 좋아졌다. 그러다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어느 순간부터는 국내에서 엑소좀이 조금은 덜 들리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자가 엑소좀 이렇게 다시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이 엑소좀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원래 엑소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이든 모든 동물과 식물에서 한 세포가 다른 세포로 어떤 물질을 전달할 때 보내게 되는 어떤 택배 상자 같은 것이 엑소좀이에요. 그러니까 엑소솜이라고 돼 있는데, 솜, SOM이라는 거는 보통은 주머니를 뜻하는 생물학적 전미사가 되고, 엑소라는 거는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거라서 밖으로 내보내는 주머니라는 뜻이 이제 엑소좀이고, 반대로 세포 안에 엔도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엑소좀이라는 게 왜 좋냐 하면, 성장하는 세포가 많은 곳, 그러니까 줄기세포 배양액이라던가 아니면 굉장히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는
세포들이 많은 곳에서 추출한 엑소점은 많이 자라나고 있으니까 이 엑소점 안에 너 저기 가서 일해 라는 신호나 아니면은 좋은 영양분을 많이 담은 채로 이 엑소점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엑소점을 추출하면 좀 건강한 성분들이 많이 있더라 라고 해서 이 엑소점 시술이 피부 미용에서도 각광을 받은 것인데, 옛날에 이제 있었던 엑소점들은 거의 다 제품의 형태였어요. 무슨 회사에서 만든 어떤 엑소점 이런 거였고, 그 엑소점들은 대부분 뭐 식물에서 추출했다 이러한 형태를 많이 띠고 있거든요. 근데 왜 식물에서 추출을 했냐? 현재로서는 이 엑소점이 국내에서는 주사를 하는 게 허가를 받지 못해서 하면 안 되는 시술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시술을 하려면 MTS 구멍을 내고 좀 도포를 해준다던가 다른 레이저 시술들 이후에 좀 도포를 해서 좀 재생을 돕는다던가 일종의 화장품적 개념으로만 사용이 가능하지 주입은 지금 허가가 안 나 있어요. 근데 이 엑소점 같은 경우가 식물에서 처음에 만들 때에는 이건 좀 깊은 이야기인데, 동물과 식물은 서로 간에 감염이 함께 되는 바이러스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동물과 식물의 세포 자체가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식물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가 동물의 세포를 감염시키는 것에 딱 맞는 코드가 없어요.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식물에서 추출하면 그런 면에서 안전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식물에서 추출한 줄기세포 배양액에 담겨있는 엑소점을 추출해서 이 안에도 좋은 성분들이 있으니 이것과 약간의 첨가를 통해서 우리가 쓰면 좋게 성장인자가 담긴 걸 쓴다. 이게 기존의 엑소점 제품들이었어요. 근데 일단 좀 복잡은 하지만 요약을 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엑소점 제품들은 어떤 공산품으로 공장에서 만들어진 엑소점인데 정확히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균일하지 않고 뭐 식물과 동물이 서로 뭐 겹치진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모든 성분을 검증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사 허가는 못 받았으나 이 안에 좋은 성분이 있는 건 많아서 쓰기에는 좋은 뭐 이러한 성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엑소점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안에 뭐 좋은 성장인자, 항염증인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술들을 많이 했고 결과도 꽤 괜찮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엄밀히는 이게 주사가 불가한 제품이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사실은 완전하게 허가를 받은 곳들은 굉장히 소수에 아마 속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소점을 이제 못 쓰게 됐는데, 근데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엑소점을 쓰려는 건 결국 왕성하게 자라나고 있는 세포가 많은 곳에서 줄기세포든 무엇이든 서로에게 일하라고 하고 좋은 인자를 담겨있는 이 엑소점을 원하는 거니 우리가 줄기세포를 추출하거나 혈액에서 추출하는 거에서도 엑소점을 추출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어차피 안전하니까 괜찮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자가 엑소점 시술이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서 뽑은 피에서 나한테서 뽑은 줄기세포에서 또는 나한테서 뽑은 아까 PPP나 PRP 등 여러 가지에서 거기에도 엑소점이 있으니 이걸 더 농축하거나 더 활성화시켜서 내가 맞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컨셉으로 접근하는 것이 자가 엑소점이 되고요. 이 자가 엑소점을 만드는 방식들이 병원들별로 또는 현재 밝혀진 여러 가지 방식들이 단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떠한 장비들은 내 피나 혈장에서 뭐 PPP 또는 PRP 이런 것들을 추출해서 또는 빨간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온도나 빛이나 이런 걸 자극을 줘서 엑소점을 활성화시키는 방식들이 있고요. 또 어떤 방식들은 엑소점이라는 것이 원래 압력이 가해지는, 우리는 그거를 쉬어링 포스라고 부르는데 어떤 압력이 가해질 때 얘네들이 더 활성화가 되는 게 있고 또는 뭐 칼슘 이온에 의해서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식들 플러스 자신의 어떤 피든 줄기세포든 추출을 할 때 여과를 잘 해서 엑소점 성분만 잘 걸러내는 방식도 쓰고 합니다. 엄밀히는 엑소점은 여과를 통해서 많이 걷어내는 게 사실은 실험실에서는 가장 좋기는 한데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방식을 현재 쓰고 있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혈액이든 줄기세포에서 한 번 더 처리를 거쳐서 추출하는 것이 자가 엑소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제 한번 요약을 해보면 혈액 줄기세포가 있고 PRP, PPP가 있고 자가 엑소점이 있다라고 치고 또 원래 엑소점이 있다라고 치면 현재 제품으로 나온 엑소점은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허가를 받은 제품이 하나도 없고 아마 앞으로도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엑소점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고 혈액줄기세포든 지방줄기세포든 골수줄기세포든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방식이나 PRP, PPP나 자가 엑소점에서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주사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얘를 처리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현재 국내에서는 배양해서 다시 넣는 것 외에는 다 주사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혈액줄기세포도 그렇고 자가 엑소점도 그렇고 PRP, PPP도 그렇고 강도의 차이나 방향성의 차이일 뿐이지 대부분의 시술
시술에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비슷한데요. 피부의 재생이든 조직의 재생이든 여러 가지 성장 인자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주사할 때는 콜라겐 재생이라던가 색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좀 저하시키는 거라던가 피부 장벽을 강화한다던가 해서 기본적인 안티에이징부터 잔주름, 미백, 모공 여러 가지 모두에 굉장히 효과가 탁월하고 사실 탈모 치료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탈모에 대해서도 남자분들은 탈모 약을 먹을 수 있지만 여자분들의 이제 정수리부터 살짝 우리가 크리스마스 모양으로 생긴다고 해서 하는 그런 탈모들은 여자분들은 약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발의 관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모발 자체가 성장이 잘 되게 하는데 이러한 자가액소좀이든 혈액줄기세포든 PRP, PPP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다만 이제 혈액줄기세포든 지방줄기세포든 골수줄기세포든 편의상 혈액줄기세포를 가장 많이 하니까 혈액줄기세포와 각각을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PPP라는 물질은 단독으로 볼 때에는 효과가 조금 더 낮을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단순히 줄기세포를 추출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그냥 피를 돌린 거에서 위에 추출한 그 부분보다는 PRP가 조금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PRP, PPP보다는 줄기세포나 자가액소좀이 훨씬 더 발전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줄기세포든 자가액소좀이든 우리 의사의 기준에서는 같은 줄기세포라고 하더라도 추출하는 방식이나 뭐 원리나 한번 추출한 거를 다시 한 번 더 정지하는 과정까지 거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뭐가 일괄적으로 더 좋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이론적으로 본다면 줄기세포가 원래는 조금 더 좋은 시술에 속할 수 있고요. 함량이라던가 뭐 어떻게 처리를 했냐를 차치하고 줄기세포는 많은 것으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 가장 어머니 같은 세포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얘가 가장 좀 파워풀하다라고 볼 수 있고 줄기세포는 특징 중에 하나가 호밍 이펙트, 호밍 효과라고 해서 집을 찾아간다라는 뜻인데 자기가 알아서 다친 곳을 찾아가서 힐링을 한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얘가 가장 어떻게 보면 잘 추출했다면 우수한 세포가 될 것이고 자가액소좀 같은 경우는 역시 자가액소좀도 최근에는 여과를 하거나 활성화를 시키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역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정확하게 추출한 엑소좀이라면 굉장히 효과가 탁월합니다. 대신에 얘를 어느 정도 농도로 어떻게 시술을 하냐에서 의사 선생님과 좀 상담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P와 PPP는 의학적인 근거는 가장 오래됐고 논문도 많고 데이터도 많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친숙한 시술이 돼버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회차를 맞아야 되는 시술이라면 PRP나 PPP도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을 가지고 볼 때에는 아무래도 혈액줄기세포나 자가액소좀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시술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탈모 치료를 받는데 줄기세포나 자가액소좀으로 한 번 하고 중간에 뭐 PRP를 조금씩 이어서 하겠다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접근이죠. 하지만 1대1대1로 비교를 할 때는 대충 이러한 컨셉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술 주기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으로 시술을 하냐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요. 제품으로 나온 엑소점은 조금 논외로 이야기를 하고요. 얘는 어차피 피부 시술의 마지막에 뭐 재생을 하는 목적으로 좀 발라주는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혈액줄기세포나 자가엑소점이나 PRP, PPP 정말 피부에 시술을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전부 다 한 달에서 한 3개월 사이 간격을 많이 권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피부라는 것이 결국은 한 달이라는 주기를 가지고 한번 재생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분에 맞춰서 한 달 정도를 권하거나 엑소점 같은 자가엑소점이나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긴 간격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자기의 나이가 젊을수록 주기를 벌려도 좀 되고 나이가 좀 올라가고 재생이 많이 필요할수록 조금 더 모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혈액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전신으로 맞는 것도 우리가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꼭 한 달을 고집하지 않고 2달 내지는 3달 자신의 나이나 컨디션 그리고 추출을 하는 혈액줄기세포의 양 또는 자가엑소점도 요새는 수액으로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추출을 하냐에 따라서 상의를 하고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혈액줄기세포 또는 줄기세포와 자가엑소점 그리고 PRP, PPP 이렇게 볼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줄기세포 쪽이 아무래도 가격이 아마 높을 것 같고 PRP와 PPP 단독들이 가격이 꽤 저렴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가엑소점은 병원에서 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좀 중간 정도일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지 않다라고 하면 조금 더 병원에서 나름의 방식대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전제 하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가격 대비 효과를 좀 잘 느낄 거는 저는 자가엑소좀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혈액줄기세포는 추출을 한 다음에 전신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얼굴에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붉게 나오는 것도 있고 노랗게 나오는 것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러한 부분들의 함량이라던가 실제 효능을 고려
존재한다라고 하면 혈액줄기세포의 효능이 가장 월등히 나을 확률이 높지만, 대부분의 혈액줄기세포든 엑소점이든 이런 시술을 할 때 가진 고민이 탈모라던가 피부 미용이라던가 약간의 안티에이징이다라고 할 때에는 이 자가엑소점 시술이 가장 가격 대비 효율이나 체감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효과만 보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가격을 생각 안 한다라고 하면, 저라면은 줄기세포를 사면서 자가엑소점을 같이 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 자가엑소점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 추출 과정이 포함되는데, 줄기세포를 가지고 추출을 하면서 나온 부대산물로 다시 한번 자가엑소점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정말 가격을 생각 안 하고 나는 어떠한 식으로든 전신 안티에이징과 피부 안티에이징, 두피까지 뭐 다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접근일 것 같고, 하나를 고른다라고 하면 올바른 방식으로 추출을 한 혈액줄기세포를 적절하게 잘 시술해 주는 것이 저는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혈액줄기세포든 자가엑소점이든 PRP, PPP든 PRP, PPP를 제외하고는 둘 다 전신으로 맞을 수도 있고 얼굴에 맞을 수도 있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기는 하세요. 농축된 세포의 함량에 따라서, 그리고 받으시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 몸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좋은 것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숨어져서 흩어져 있다가 이 정예 병사들을 한 군데에 모아서 한 군단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너희가 피부를 가서 치료해 라고 할 건지, 아니면 뭐 탈모를 위해서 치료를 해, 아니면 뭐 인대 조직이 다쳤을 때 무릎 같은 거 회복을 위해서 가서 거기서 일을 해 라고 부분으로 국소 부위로 시술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전신에 그냥 수액으로 넣어서 너희들이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좀 치료를 해 라는 두 가지 방식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뽑아서 모아준 아이들이 많아야 전신으로 보내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소량을 뽑아도 넣으면 좋기는 좋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나은 체감을 위해서,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양을 넣어주는 게 당연히 원칙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목적이 나는 전신 안티에이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라고 하면, 그것이 자가엑소점이 됐든 혈액줄기세포가 됐든 어느 정도 양 이상을 하도록 우리가 권장을 드리게 되고, 그게 이제 조금 더 비싸지는 시술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제 소량만 추출을 해서 부분으로 시술을 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생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신을 위해서 추출을 할 때 가장 정예의 어떤 엑기스는 전신을 통해서 놔주고, 그걸 추출하다 보면 약간의 부대산물들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기왕 하는 김에 얼굴에도 좀 놓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줄기세포는 자가엑소점이든 궁금해서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실 때 그 원장님과 잘 상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병원마다 조금씩 방식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뽑고 남은 것들을 한 번 더 뭔가 더 처리를 해서 피부에 놔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기본적인 컨셉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또 많이들 헷갈리시는 혈액줄기세포, 그리고 자가엑소점, PRP, PPP, 그리고 원래 유명했던 엑소점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